자,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페이지 113페이지 보시면 10번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입니다. 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틀이 있어요. 어떤 틀에다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요. 자,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 만들 때 쓰냐면 우리 말뚝 있죠. 말뚝 만들 때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런 틀이 있어요. 여기에다 철근을 먼저 집어넣어요. 자, 철근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골재를 집어넣어요. 골재를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작은 골재를 집어넣고 얘를 가장 대표적으로 얘 같은 원심을 회전을 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시멘트 풀을 주입을 시켜줘요.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시멘트 풀이나 또는 몰타를 주입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 안에 들어가면서 회전하면서 꽉꽉 채워지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프리캐스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그 공장에서 만드는 개념이지 현장에서 만드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큰 얘기는 없지만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보면 충전 콘크리트 결론은 여기에다 주입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지금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를 표준한다. 결론은 여기에 쓰는 골재는 보통 콘크리트에 준한다.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보통 콘크리트용을 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충전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는 부재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이상. 결론은 기본적으로 충전 콘크리트가 부재, 나중에 이 나오는 이 부재보다 자, 기본적으로 강도는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더 이상 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페이지 111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114페이지 보면 11번 고강도 콘크리트가 나와요. 고강도 콘크리트. 이 개념은 좀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강도가 크다는 표현이 여러분 지금 고강도예요. 문제는 얼마나 커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고강도 콘크리트는 설계 기준 강도가 보통 콘크리트는 여러분 보통 콘크리트에 고강도 콘크리트의 기준이 얼마냐면 40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강도의 9메가파스칼 이상을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최소 40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 콘크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경량골재, 경량 콘크리트입니다. 경량 콘크리트 또는 경량 골재 콘크리트 다 같은 겁니다. 아셨죠? 최소 얼마 이상? 27메가파스칼. 자, 이 상이 되는 걸 우리가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저는 6번 좀 볼게요. 6번. 자, 거기서 여러분 6번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요.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서 자, 염화물량은 염화물이 뭐예요? 여러분 소금기 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 얼마가 되냐면 0.3kg 기준이 얼마요? 세제곱미터당 이 합값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게로 따질 때 0.3kg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7번 물결합제비입니다. 7번 물결합제비 또는 물시멘트비 같이 보는 거죠. 물결합제비는 자, 50% 이하. 결론은 물을 적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 단단한 콘크리트가 만들어져요. 다음에 10번에 볼까요? 자, 10번에 보면 슬럼프치, 슬럼프 값이 나오는 거죠. 슬럼프치나 슬럼프 값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슬럼프 값은 기본적으로 150mm야. 기본이 대부분 보면 여러분 180mm인데 얘는 150mm. 즉 물도 적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아셨죠? 자, 다음에 13번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자, 지금 12번인데 여기 13번이라 돼 있네. 자, 갑시다. 여러분 동결융해를 받는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얼었다 녹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 뭐가 문제냐면 균열이 가요. 그러면 균열이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구성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책은 지금 그러면 균열을 어때요?
균열을 작게 하는 게 가장 큰 대책이 되는 거죠. 작게 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결융을 받는 콘크리트 첫 번째 1번 동결융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는 3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는요. 자, 그 설계 기준 강도가 3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는 40메가파스칼 이상을 우리가 고강도라고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고강도 개념이 아니라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물 결합제는 45% 이하. 자, 세 번째 결론은 물 결합제비는 40% 이하. 그만큼 물을 적게 써야 얼었다는 것 안 한다는 얘기죠. 미안해, 45%. 얘라고 단위 수량 콘크리트 소유 품질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적게. 그래서 여러분 단위 수량이 무슨 뜻이에요? 물의 양 숫자가 하나 둘 셋 그 숫자가 아니라 물이라고요. 물의 양은 어떻게 해요? 작게 해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대부분 모든 콘크리트는요 보면 물의 양은 적게 하는 게 좋죠. 아셨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콘크리트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5절 이제 넘어가요. 제5절. 철근 콘크리트의 각부 구조. 콘크리트의 각부 구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뭐냐면 보호입니다. 보호. 자, 이 보조는 보는 수평부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는 자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힘을 주면 얘는 어떤 힘이에요? 이렇게 쳐주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쳐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요? 철근이 들어간다고요. 철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 철근이 이 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1번에 보의 설계 일반에서 밑으로 쭉 넘어가면 여러분 동그라미 두 번째 보의 주구는 양단부에서는 상부에, 중앙부에서는 하부에 더 많이 배건된다 라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 지문은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울 수도 없고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지문대로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자, 보입니다. 자, 보에서는 개념이 이래요. 조금 더 크게 좀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 연속보라고 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단순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연속보라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보 하나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보가 철근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을 주니까 부러집니다. 어떻게 부러지냐면 이런 형태로 부러져요. 자,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여러분 깨졌어요. 문제는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이 부분이 늘어났죠. 왜 늘어났어요? 인장력이 발생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인장력이고 이 윗부분은 여러분 압축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압축이고 이 부분은 또 인장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인장력, 여기는 압축력이에요. 그러면 철근을 넣을 때 너 철근을 넣어봐 하면 어디요? 압축 쪽에 틀면 안 되고 인장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철근은 굽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만 필요해요. 하나만. 결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철근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크게 좀 그려볼게요. 크게 그립니다. 자, 이게 여러분 기둥이고 요게 보예요. 자,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건데 잘 들어보실래요? 자, 여기서 여기, 즉 기둥 안쪽에서 그 다음 저쪽 반대편의 기둥 안쪽까지 거리를 여러분 경간 또는 간 사이 또는요 영문으로 스팬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것을 몇 등분 하면 4등분 합니다. 4등분. 자, 그래서 이렇게 4등분 할 거예요.
그러면 사등분해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를 중앙부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단부, 여기도 단부가 돼요. 그러면 지금은 2분의 1씩 나눠 가진 거죠. 중앙부 2분의 1. 자, 반반씩 나눴죠. 그럼 문제는 이 볼을, 요 높이를 춤이라고 표현하죠. 자, 요 춤을 또 반절을 나눠요. 자, 이렇게 반절을 나눠서 요 윗부분을 상부, 요 밑부분을 하부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철근을 집어넣을 건데 여러분 이 파란색 철근은 이쪽으로 넘어오면 돼요. 파란색 철근. 그래서 파란색 철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서 보는요, 요 기둥에 정착을 해야지 하는 거죠. 정착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철근은 굽히면 되겠네. 여러분, 즉 보에서 너 철근 한 가닥만 집어넣어봐 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왜요? 얘는 지금 인장만 찾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보에서는 이 철근이 여러분 메인 주 철근이 아닙니다. 축방의 철근이 아니에요. 얘는 무슨 철근이냐면 주근을 도와주는 굽힘 철근이에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굽힘 철근. 그래서 이 철근을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밴드 업바 또는 벤트바라는 표현도 써요. 자, 원래는 여러분 이 주근들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무 개념 없이 위아래로 지나가. 결론은 이 굽힘 철근이 인장을 더 도와주는 거예요. 결론은 왜 너 인장을 도와주냐? 이 부분 인장이 약하니까. 그래서 보는 주근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굽힘 철근을 해석해 줘야 돼요. 자, 문제는 자 그러면 이 보에서요. 야, 너 주근의 백은의 위치를 물어봐요. 백은의 위치. 자, 그러면 너 중앙부에서는 너 어디서 많이 들어가야 되고 단부 쪽에서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물어봐요. 또 하나, 보에서 물어는 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야, 그러면 주근이 짧으면 이어가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여러분 그러니까 철근을 사오면 기준이 몇 미터냐면 8m짜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10m가 되면 어딘가 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근에 이음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이음의 위치. 그래서 너 중앙부에서는 어디에서 이윽고 단부에서는 어디에서 이을래? 요거 물어봐요. 자, 그럼 어떤 부분? 백은의 위치. 그러면 철근은 위아래로 지나간다면서요. 맞아요. 위아래 지나가는데 요 철근을 더 보강하는 철근이 너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백은의 위치는요, 지금 파란색 철근이 지나간 자리만 얘기해 주면 돼. 이게 인장을 받으니까. 따라서 중앙부는, 여러분 중앙부는 봐요. 하부에 들어갔어요? 상부에 들어갔어요? 중앙부는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하부에 들어갔네. 그래서 하부에 많이 배근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단부는 어느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위에 갔죠? 상부. 상부에 배근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주근의 이음, 즉 철근의 이음은 여러분 응력이 최소인 곳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응력이 최소라는 얘기는 지금 철근은 응력이 무슨 응력이에요? 인장. 그러면 인장이 적은 곳,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뭐냐면 압축력을 받는 곳이에요. 따라서 요 중앙부는 요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중앙부는 어디예요? 상부에서 주근을 이음을 하고 단부에서는 하부에서 하는 거죠. 이 그림이 제가 이렇게 그리지만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시험에 이 지문이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돼. 지금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철근이 지나간 자리죠. 그래서 중앙부에서 하부에서, 단부에서는 상부에서, 그 다음에 철근의 이음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한다니까. 이거 얘기해주면 되는데 이게 뭘 이걸 외워요? 외울 거 아니잖아요. 아셨죠?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 자체를 여러분 정말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가요. 여러분 주근은 원래 이렇게 지나가. 위아래로 한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 파란색 철근은 인장을 더 보강해주는 철근이에요. 굽힘 철근이라고 하는 게. 아셨죠? 그래서 이 철근들은 인장을 더 보강해주니까 이 위아래 아무 개념 없이 가는 이 철근들은 인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인장을 찾아 들어가려면 주근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굽힘 철근으로
보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 여기서 주근의 백은 위치 어느 쪽에 많이 넣냐고 물어보면, 자, 요 파란색 철근이 가는 쪽에 인장이 더 많이 발생되니까 철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얘기해 주면 된다고요. 여기를 중앙부, 여기는 단부.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밑에 하부, 상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앙부에서는 하부, 단부에서는 상부. 자, 주근의 이음은, 즉 철근을 이었을 때 응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주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철근의 응력은 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인장이 아닌 곳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도 우리가 단순히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하나 더 봐야 돼요. 야, 너 보의 이 주근의 이음은 또는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너 구핌철근에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핌철근 이음의 위치는 어디냐라고 물어봐요. 자, 이음의 위치는 여러분 인장력이 얘도 최소인 곳이에요. 근데 다 인장받는 들어갔지만 여러분 요 부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인장과 압축이, 그러니까 그 힘이 가장 적은 부분이 돼요. 요 꼭지점, 요 교차점이. 그래서 저 부분을 얘기해 주면 돼요. 자, 여러분 저 부분은 여러분 몇 분의 몇 자리예요? 얘는요, 경과 스판에 4분의 1 지점에서 해주면 되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반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반곡점. 이 반곡점에서 이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얘기가 여러분 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기 우리 교재는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숫자 개념으로 물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이거 맞출 수는 없어요. 정말 어려우니까, 복잡하고. 자, 그런데 혹시 이건 나오면 여러분 맞춰줘야 돼요. 자, 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보. 자, 보에서 요렇게 가는 철근이 있어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가는 철근이 있어. 이것을 감싸고 있는 철근이 있습니다. 요렇게 감싸고 있는 철근이 있어요. 그래서 못 빠지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하얀색 철근들은 여러분 요렇게 가죠. 요렇게. 그래서 요 하얀색 철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축은, 다른 말로 축방향근 또는 축방향 철근.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노란색 철근이 뭐예요? 노란색 철근. 이게 바로 여러분 늑근이에요. 스트럽 또는 스트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 지금 주근이 아니라 여러분 늑근이에요. 늑근. 자, 이거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야, 너 늑근을 왜 써먹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이런 페이지 116페이지 보시면, 자, 페이지 116페이지 보면 여러분 늑근 스트럽 나와 있죠. 자, 네 번째. 요거 잘 보셔요. 자, 결론 이 늑근인데, 이 늑근은 사용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이 목적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 전단력 보강 및 사인장 균열 방지. 자,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이 전단력 보강 및 보강 또는 저항해도 상관없어요. 사인장 균열 방지, 억제, 저항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에요. 야, 너 이거 왜 써먹냐 물어보면 요거 전단력 보강 또는 사인장 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은 근데 어떤 이유가 하나만 나오던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돼요. 두 개가 같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두 개 같이 나오면 여러분 두 개 복수 정답이 돼요. 그럼 왜 이게 전단력에 저항인지 볼게요. 여러분 전단력은 부재우축에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이죠. 그러면 지금 요게 부재우축이야. 그러면 직각으로 오면 요렇게 짜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보가 있다고 칩시다. 이 보가 있어요. 그러면 전단력 어느 쪽으로 오냐면 요렇게 와.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랬나요? 여러분 전단 방향을 한번 찾아보려면 가위로 자르라고. 가위로 잘라요. 자, 그러면 가위로 자르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봐요. 주근들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가위로 잘린다고. 가위로 잘린다는 얘기는 전단력에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늑근들은 이렇게는 못 자른다니까.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는 자를 수 있죠.
이건 여러분 지금 전단 방향이 아니야. 이건 축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 자른다니까. 왜? 전단 방향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와서 안 잘리고 버티는 건 뭐예요? 느끈이라니까. 그래서 전단력을 보강, 저항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또 하나, 사인장 균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인장 균열 개념은 이런 거야. 꼭 볼을 보면요, 보는 균열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 이렇게 중앙부에서 단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균열이 있어요. 이런 균열을 사선으로 벌어지는 균열이라고 해서 사인장 균열이에요. 이런 균열이 뭐라고요? 사인장 균열. 그러면 얘들은 여러분 수직 개념이 아니라 수평으로 가는 개념으로, 자, 이거 봐요. 그러면 수평으로는 어때요? 못 가게 막아주는 철근이 필요한 거죠. 이 철근이 지금 요 느끈들이에요. 따라서 얘들이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이 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주근의 위치 고정, 주근을 일정하게 여기다 계속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다 묶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주근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유지, 그 다음에 철근의 조립 쉽게 하죠. 그런 목적들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목적은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정말 이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 거 외우는 거죠. 주근의 위치 고정, 뭐 피복 두께 유지 이런 거 다 외워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하나만 더 볼게요. 이 느끈은 자, 중앙부보다는 단부에 더 많이 배건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단부가 이렇게 돼 있다면 중앙부는요 듬성 해도 돼요. 상관없어. 그래서 단부에 더 촘촘히 많이 배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뜻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기둥이에요. 자, 보는 수평부재라면 기둥은 수직부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둥인데 기둥 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떤 분은 철근이 왜 그만큼밖에 없냐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오는 철근이 있어요. 여러분, 요 철근들 이름이 뭐냐면 주근이에요. 다른 말로 이 철근 이름도 또 다른 이름이 축방향 철근이죠. 축방향근.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묶고 있는 철근이 있어요. 이 철근 이름이 여러분 보에서는 느근 또는 스트롭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요 이걸 띠근, 대근, 또 하나 자 영어로 후프근이라고 표현해요. 훌라후프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자 이 주근이라든지 요 띠근에서 특히 이 기둥에서는 요 띠근이라고 표현하는데 대근에서는 보에서는 느근 또는 스트롭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명칭.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꾸 그려보면서 명칭을 그다음에 자꾸 써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자, 우리 기둥 페이지 118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네 번째 주근의 이음의 위치 있죠. 주근의 이음의 위치.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주근의 위치는요. 자, 숨 기둥 높이의 4분의 3 이하에서 그다음에 바닥에서 최소 500mm 위 지점에서 그 중간에서 있는다고 그랬죠. 자, 그 내용을 보시는데 우리 교재 여러분 페이지 119페이지 보면 두 번째 띠철근 대근의 구조 제한이 나옵니다. 자, 결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얘기 하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 제가 보에서도 여러분 느끈 스트랩에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지만 기둥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너 왜 이거 쓰냐라고 하는 거예요. 띠근대가 하는 역할은 뭐냐? 결론적으로 1번 볼래요? 얘도 전단력에 정합니다. 이거 같은 얘기가 여러분 수평력이 정하는 거예요.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부재 축에 직각으로 작용되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전단 방향이죠. 이게 전단 방향이에요. 그러면 가위질 이렇게 되니까 주근들 또는 축방철근은 잘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 띠근들은 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에서는 지금 제가 가위질 해봐야 잘리질 않아요. 즉 전단력에 잘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전단력에 버티는 거죠. 전단력을 보강한다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못 잘라. 요 방향으로 잘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방향 여러분 전단 방향이 아니라 축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전단력에 버티는 건 기둥에서는 띠근되고 보에서는 느끈 스트럽이 버틴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 지면과 이렇게 수평을 하니까 결론은 수평력에 정한다, 전단력에 정한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얘기 나와요. 수평력에 대한 전단력 보강 이 두 개를 같이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편이 또 수평력에 대한 전단력 보강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주근의 자, 두 번째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 교재 두 번째 수평력에 대한 전단력 보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두 번째가 사실은 주근의 좌굴 방지입니다. 만약에 얘가 안 묶어버리면 이 주근들이 이렇게 휜다니까 끝에서요. 휘는 걸 뭐라고 해요? 좌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근의 위치 고정, 피복 투기 유지. 요게 여러분 지금 그거죠. 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띠근 대근들은요, 굵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굵기, 뭐에 따라서 달라요? 이 주근의 굵기에 따라서 달라요. 얘가 두꺼우면 묶는 끈도 굵어야 되겠죠. 작으면 좀 작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지름이 나와요. 지름. 자, 너의 지름 크기는 몇 미리가 기준이냐면 여러분 32mm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근 30mm, 32mm. 주근이 D 32mm, 이 하는 이영철근 10mm를 써도 돼요. 그런데 자, 요 주근이 D 32mm 다음에 35mm입니다. 자, 이 이상 굵어지면 너 13mm 이상은 사용을 해야 돼. 요 조건이죠. 좀 어렵죠. 자, 또 띠철근의 간격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시 띠철근의 최대 간격. 요거까지 제가 보라고 안 할게요.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나오면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못 외우니까. 자, 그런 얘기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봐야 될 건 여러분 세 번째 바닥판입니다. 자,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바닥판을 우리가 흔히 슬라브라고 하죠. 자, 이 바닥판은, 즉 슬라브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바닥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향 슬라브가 있고 또 하나는 이방향 슬라브가 있어요. 문제는 어떨 때는 일방향이라고 어떨 때는 이방향인지 그 부동의 식이 있어요. 자, 그 식이 어떻게 했냐면 람다 이렇게 있어요. 이 부동식 잘 보세요. 여러분 일방향 슬라브는 여러분 2가 크면 안 돼. 이방향 슬라브는 2가 커야 돼. 같거나. 이해되셨나요? 이제 이 부동호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말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뭐라면 이 방향이니까 2가 커야 돼. 이 방향은 2가 커야 된다고요. 그러면 1방향에서 2가 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2방향 쪽이니까. 그러니까 람다가 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람다는 뭐냐면 람다는 무조건 x분의 ly라고 해서 얘는 무조건 짧은 쪽, 짧은 변을 얘기하는 거. 얘는 긴 쪽 변이에요. 긴 변을 얘기해요. 자, 얘기 좀 할까요? 이제 일방향 슬라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방향 슬라브. 자, 일방향 슬라브 여러분 크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2m, 여기 9m, 8m라고 할까요? 그러면 지금 얘는요 빨리 요걸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걸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람다 값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람다는 무조건 뭐라고? 짧은 쪽, 긴 쪽. 따라서 람다는요 짧은 쪽 2, 긴 쪽 8. 안 어렵죠. 그럼 얼마예요? 4. 결론 이 값이 4라는 얘기야. 4. 그러면 4면 이 값이 지금 4니까. 자, 그러면 얘는요 봐요. 4가 2보다는 크죠. 그럼 어느 쪽이에요? 요거.
이게 여러분 성립됐잖아. 그래서 얘는 일방향. 그러면 일방향은 철근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얘는 한쪽만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한쪽만 넣어줘도 얘는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방살라본은요,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돼요. 이렇게만 가도 절대 안 무너져요. 자,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주근이 돼요. 주근. 자, 그러면 너 주근은 짧은 쪽으로 배근했어요? 긴 쪽으로 배근했어요? 짧은 쪽 방향. 그래서 이걸 단변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으로 배근이 됐죠. 여러분 이래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 안 처지고 잘 버텨요. 무조건 여러분 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면 스스로 여러분 처진다니까. 철근은 결론적으로 인장력에 저하는 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긴 쪽보다 짧은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안 처지고 좋아요. 그래서 단변 방향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혹시 장변 방향이라는 표현 나오면 틀리는 거죠. 이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팽창계수 또는 선팽창계수가 거의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온도 1도씨당 늘었다 줄었다 하는 길이가 같다는 표현이었죠. 이렇게 짧으면 그만큼 짧은 쪽은 문제는 뭐냐면 늘었다 줄었다는 그 길이가 작을 거예요. 그런데 요 긴 쪽은 늘었다 줄었다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잘못하면 균열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얘는 힘을 안 받아요. 전혀. 자, 요렇게 철근을 배관합니다. 이 철근의 이름이 여러분 온도철근이에요. 온도철근 또는 온도근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온도철근 하는 것은 열팽창계수, 즉 온도에 의한 신축팽창에 대한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균열 방지 목적이에요. 그러면 온도철근 너는 장변에 넣었어요? 단변으로 넣었어요? 장변 방향으로 넣었죠. 으로 배근했다. 이 표현까지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방향 슬러브였습니다. 자, 하나 더 이방향 슬러브 좀 가자고요. 자, 이방향 슬러브는 여러분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4m, 여기 6m. 그럼 빨리 람다 값 작은 쪽, 큰 쪽. 그래서 얼마요? 1.5. 그러면 지금 우리 이방향 슬러브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람다 값이 얼마요? 1.5. 그럼 요 성립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이방향. 자, 이방향 기본적으로 이쪽으로도 철근이 배건되어야 안 무너지고 작은 쪽으로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짧은 쪽이 여기 뭐예요? 주근이 되는 거죠. 이 주근은 반드시 단변 방향으로 배관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뭐예요? 이게 배력근입니다. 힘을 좀 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배력근. 자, 이 배력근은 장변 방향으로 배관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정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큰 내용들보다도 이런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 공부를 좀 간단히 좀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